존재의 의미. 종종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한다. 하루 건너 비가 내리는 이 아침, 날씨로 말미암아 꼭두 새벽부터 가끔 매달리는 모든 것의 의미에 매달린다. 그 첫 번째가 안전상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큰 통인데 거기에 시커먼 내용물이 담겼다. 준비한 건 지난 여름이었고 1년여 만에 여러 벌 걸러 시커먼 주출액을 담았는데 약 10리터쯤이다. 등 뒤쪽에도 같은 양의 내용물을 담은 용기가 4개 있다. 그중 하나는 작년에 준비한 게 아니다. 올봄에 작업했는데 1차 발효 과정을 빨리 마쳤다. 술과 효소는 다르다. 가령 내가 좋아하는 망형자란 열매를 술에 담그면 처음에는 위로 뜬다. 열매가 밑으로 가라앉으면 숙성이 되어 먹을 수 있다. 이 열매를 담그면 처음에는 밑에 가라앉는다. 그럴 수밖에 설탕에 끈적거리는 성분으로 열매를 마치 접착제로 붙인 듯한 현상으로 말미암아서이다. 그러다가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 의해 발효가 진행할수록 열매가 뜨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발효가 되면 열매는 부상한다. 비 내리는 아침, 첫째로 무슨 의미가 있을지 갸우뚱거리는 게 바로 달맞이꽃 효소다. 일을 시작한 건 내 뜻이 아니었지만 받아들여 주문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 자주 저어주고 들여다보면서 당도와 점도를 나름대로 관찰하기도 했다. 푸릇하던 전초를 잘라 넣은 건 거르기 전 상태에서 이미 뭉그러진 상태였다. 녹색 식물이 설탕을 만나 화학 반응을 하면서 재료 및 추출액이 시커멓게 변한 것이다. 결과를 두고 기대에 못 미치는 양에 실망했기에 아침부터 저 일을 한 것에 또 올해도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다. 대충 지난해 들이부른 설탕만도 130kg이다. 주문자가 반드시 1대1을 정확히 지키라는 말에 따라 소수점 이하도 자릿수까지 잴 수 있는 디지털 저울로 그렇게 했다. 따라서 원재료도 130kg이 들어갔다. 현재 4분의 1을 짜기 및 거르기 작업을 한 결과 솔직히 나로서는 어안이 벙벙하다. 왜냐하면 사용한 설탕의 반도 안 되고 원재료와 합한 것의 반도 안 되는 내용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마른 재료가 아니었기에 멋모르고 주문대로 할 때는 적어도 설탕의 양만큼은 나오겠지. 라고 허튼 기대를 한 게 바로 이 아침 저것을 두고 실망의 뜻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빈둥거리는 여기 즉 비해당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비안개가 신비하게 한 폭의 수묵화를 매 순간 연출하는 밖의 풍경에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편으로는 여기서 내가 지낸 날의 의미, 지낼 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 고개가 절레절레다. 나그네 생활하면서 한대짬 자던 그때가 그립거나 결코 좋았다는 말이 아니다. 가끔은 그렇게 하고 싶어 단단히 작정하고는 정작 길 나서면 두어 밤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는 여기에 이미 길든 것 같아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자문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내 나라의 땅에 낯선 곳, 낯선 땅을 여행이 아닌 처절한 삶의 연속으로 돌아다닐 때와 지금은 그 점에서 차이가 크다. 관심을 두고 심어 가꾸는 식물에서도 무슨 의미가 있을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잘 크고 잘 자라는 풀로 말미암아 내 발목을 여기에 묶어둔다는 것 의미가 되지 못한다. 여름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비가 잦을 것이다. 머지않아 지루한 장마도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꾸고 키우는 비해당 식물에 이제는 관심을 끊어도 된다. 저마다 달리 새싹을 틔우고 지금껏 자라면서 뿌리가 튼튼해졌고 며칠간 물을 주지 않더라도 뜨거운 햇볕에 적응할 정도로 컸다. 한예로 모이는 그제 볕이 뜨겁던 날 그 큰 잎이 수분에 빠져 마치 시들어버린 것 같이 되어서는 손가락 굵기만 한 속이 빈 줄기를 지탱하지 못하고 쬐땅을 베고 드러누웠다.
그러다가 그제 비를 맞고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벌떡 일어서는 것이었다. 사람이야 더우면 그늘을 찾아 피울 수 있지만 식물은 그 상태에서 더위에 견디는 요령을 본성으로 아는 것 같다. 더위에 견디려고 줄기가 쓰러지고 잎이 시들시들해지는 머위 같은 게 대부분인가 하면 다른 것도 있다. 부처손은 물을 받지 않으면 점점 잎을 말아버린다. 그러다가 넉넉하게 비를 맞으면 이도 언제 그랬냐듯이 녹색 잎을 활짝 펼친다. 이걸 반복하는 과정의 변화가 부처손이란 식물이 하는 일이다. 그걸 지켜보며 신기해하는 것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복잡해진다. 그렇다고 마구 생각이 나는 걸 억지로 잡아둘 수도 없다.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쓸모 있는 생각이건 그렇지 못하건 생각이란 놈이 기세가 등등할 때는 나는 맞서지 않는다. 더위에 지쳐 드러누운 머위처럼 또는 자신의 몸을 죄일대로 죄어 학대하는 부처손처럼 내버려 둔다. 이 아침의 생각은 의미로 시작되었다. 카스토리에서 연결이 된 아는 사람이 잘 지내지요? 하기에 답을 하지 않았다. 네, 자발적 입의 생활을 충실히 하며 잘 지냅니다. 바로 대꾸를 달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이 문제도 무슨 의미와 무관하지가 않다. 식물과 나의 관계보다 더한 게 사람과 나의 관계일 것이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잊으려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도 눈앞에 마주치는 낯선 사람을 찰나에 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비 내리는 날씨로 시작하여 식물로 이어가다가 엉뚱하게 사람의 관계까지 들먹이는 이 생각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최고 최대로 확장 또는 확대하면 다음일 것이다. 살아있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숨 쉬는 것마저 죽음의 문턱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간다는 말도 대충은 이해하지만 이 아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겠지요? 라고 누가 말한들. 그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말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어디서 뭘 먹으며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건 그런 사람을 얼마나 알고 지내건 어차피 세상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임과 더불어 소우주다. 무슨 의미의 답은 여기에 생각이 도달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2013년 6월 14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